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이만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시신 발견 장소에서는 1.5km, 그리고 별장에서는 500m 떨어진 곳에서 안경이 발견됐는데, 네. 이건 어떤 걸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 안경이 발견된 위치 지금 지도상에서 보고 계신데 시신이 발견된 위치에서는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유병헌 씨가 급히 달아났던 곳으로 추정이 되는 게 바로 이 숲속의 추억이라는 별장인데 이곳에서는 500m 정도다, 아니다 500m보다는 조금 더 먼 거리에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숲속의 별장이라는 유병헌 씨가 마지막에 머물렀던 곳과 죽은 채 발견된, 시신이 발견된 위치에 그 사이에서 유병헌 씨로 추정되는 안경이 발견이 됐고요. 오늘 오전에 발견이 돼서 지금 현재 경찰이 실제 유병헌의 안경이 맞는지 아니면은 제3자의 안경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경이 유병헌 씨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근거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예. 유병헌의 안경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유병헌 씨의 안경에는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 화면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지금 이쪽에도 사진이 예, 나와 있나요? 여기도 이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진 보시면은 윗부분이 다소 검정색이고요. 아랫부분은 제가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번 봤더니 예. 약간 금태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발견된 안경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가 검은 뿔테식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그 유병헌 씨의 안경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예. 그 윗부분은 다소 검정색, 그리고 아랫부분은 약간 금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안경 같은 경우에는 유병헌 씨가 지난 1991년이었죠. 그 네. 오대양 사건과 연루돼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그리고 또 지난해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출판 기념회에서 쓰고 있던 안경도 바로 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20년 동안 같은 안경을 쓰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 안경과 비슷한 안경테를 쓰고 있었는지는 확인은 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사진이 조금 달라 보였다는 게 그 오늘 발견된 안경과는 조금 달라 보였다는 게 그러면 의문으로 남고요. 경찰이 네. 이것이 유병헌 안경이라고 추정하는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가? 물론 유병헌 씨의 안경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안경만 있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 안경을 쓰는 사람, 지금 호준석 앵커도 안경 쓰고 계시지만 네. 안경을 자주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쓰는 안경 외에도 예. 여러 가지 다른 안경을 쓰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일단은 현장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안경의 온전한 모습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그 안경과 오늘 발견된 안경이 예. 일단 같을 수도 있겠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풀밭에 떨어져 있는 안경을 봤는데 굉장히 좀 지금까지 유병헌 씨가 즐겨 쓰던 안경과는 조금은 달라 보였다. 그래서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안경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를 찾아내면, 네네. 밝혀낸다면 보통 시골 마을에 저런 곳에 아주 비싼 안경이 떨어져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 그렇죠. 것도 하나의 뭐 단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것은 뭐 화면으로 보셨겠지만 안경이 발견된 장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시고 계실 텐데 약간 풀숲이 우거진 도로에서 다소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저 외진 곳에 예. 누군가가 들어가서 안경을 흘렸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뭐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저는 외딴 곳에 안경이 떨어져 있을 리는 없겠죠. 자, 조금 전 그 저 별장에서 시신이 발견된 곳과 안경이 발견된 위치, 그걸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제 저희가 추정할 때요, 네. 이 별장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과연 어떤 경로로 이동을 했을 것이냐, 몇 가지 그 시나리오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유병헌 씨의 안경이 맞다면 대략 이동 경로가 추정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네. 첫 번째 나오는 경우는 지금 이 4차선, 왕복 4차선 도로라고 하는데 가운데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 어디쯤에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4차선 도로고요. 예.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 성인이 예. 가뿐히 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다고 하고요. 유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키가 160cm로 굉장히 단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반대편 도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건너왔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네. 남는 가능성은 한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예. 일단은 별장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차량으로 근처까지 이동한 다음에 어떤 그 검찰이나 경찰의
수색을 눈치를 채고 이 반대편을 통해서 산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일단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경찰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유병헌 씨가 굉장히 고령이기 때문에 예. 이 도로를 따라서 이 별장 뒤편에 그 험난한 산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 산길을 이용해서 돌아서 온다면은 한 7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 그렇게 먼 길을 따라서 이동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 넓은 쪽에 보면 17번 국도가 있는데 이 국도를 따라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로 옆에 비교적 평탄한 코스, 그러니까 개울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평탄한 코스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아직은 모든 것이 추정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안경이 맞다면은 이 길, 네. 그러니까 3번 길, 뭐 또는 4번 길 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는 지금까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이쪽에 혼자 함했다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이동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그렇죠. 추론이 가능한 건데요. 그러니까 몇 가지 가능성을 제외시켜 나간다면은요. 네. 이 숲속의 별장에서 이 산길을 따라서 이동한다는 것은 7km 이상이 되는 거리고요. 성인 한 사람이 보통 1시간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 4km 정도라고 하는데 예. 고령 그리고 뭐 또 지병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 길을 따라서는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오늘 이쪽에서 안경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예. 안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은 산길을 이동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겠죠. 예. 지금 그 안경에 대한 속보가 메모로 전해졌는데요. 네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저가 안경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고가의 안경이 아니라 그동안 사진으로 우리가 봤었던 그 유병헌 씨 안경테는 고가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네네. 이번에 그 별장에서도 구두도 아주 비싼 구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대체로 이 고가의 물품들을 애용을 하는데 자, 이 안경테는 중저가의 안경테인 것 같다. 자, 제가 좀 이렇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TR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안경테에. TR은 폴리에스테르 섬유 중에서 상품명으로 개발된 테토론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테토론. 이 테토론의 이니셜 T, 레이온의 R의 합성어인데 가벼워서 고가로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는 중저가의 안경테로 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 고가의 가능성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중저가로 많이 사용됐다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물론 자, 최재경 지검장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최재경 인천지검장이요. 네. 잠시 뒤에 그 현장에 지금 나온답니다. 기자들을 만나고 검찰청을 떠나는 모습 곧 떠날 것 같은데요. 현장 연결되면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언 내용이 좀 전해졌는데요. 국민께 송구하고 책임 통감한다라는 말 했다고 합니다. 앞서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었던 말도 네. 비슷한 말이었고요. 물론 고가의 안경테 따로 있고 뭐 그냥 보통 쓰던 중저가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안경이 유병헌 씨의 안경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화면으로 확인한 것 그리고 1991년도에 경찰에 출석할 때부터 네. 가장 최근의 모습까지 예. 일관된 안경테를 써왔다는 점에서 예. 그 두 안경테가 첫 번째는 동일한 안경인지 확인이 되어야 할 테고요. 만약에 아니라면은 예. 동일한 안경테가 아니라면 물론 지금 동시에 그 안경테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계시는 걸 보다시피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게 바로 지난 1991년이었죠. 그 경찰서의 오대양 사건과 연루이 돼서 사기 혐의로 출석하는 모습인데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안경테가 윗부분은 검은색 그리고 아랫부분은 다소 금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후에 석방돼서 이제 그 기독교 복음 침례회에서 설교를 하는 모습인데 네, 네. 마찬가지로 지금 모습이 한 1990년대 중후반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면이 입수가 되지는 그게 못했던 90년대에 것 많이 같은데. 쓰던 안경 아닌가요? 그 뒤에는 바꿨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도 그런가요? 호준수 앵커 바로 뒤편에 보이시죠? 이 모습 같은 경우에는 다소 호준수 앵커 뒤편으로 보이는 모습 그리고 지금 나가는 모습은 어느 정도는 최근의 모습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그렇군요. 많이 나이가 들었을 때군요, 네네. 이때는. 그랬을 때 모습을 보더라도 안경테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그 출판 기념회 때 쓰고 나왔던 안경 같은 경우에도 네. 91년도에 경찰에 출석했던 당시에 착용하고 있던 안경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숲속의 추억 별장, 그 네. 어제 구조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보면서 그 당시의 행적이 어땠었던 것인가? 그날 25일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의 그 상황이 어땠었던 것인가? 그것을 한번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화면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지금 저것이 그 숲속의 추억 별장의 구조거든요. 왼쪽, 오른쪽, 저쪽에 2층에 양쪽에 이른바 밀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길 모르고 그냥 지나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확인이 되면 될수록 검찰의 초동 수사 그리고 또 이 별장을 덮쳤을 때의 검찰의 조치에 대해서 저도 참 보는 입장에서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최재경 인천지방검찰청이 사표를 제출했고 곧 그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2층이 지금 뭐 화면상으로는 다소 넓게 보이지만 폭이 한 1.5에서 2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사람 하나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어. 서기도 그렇죠. 힘든 거죠, 지금 저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바로 돈가방이 발견된 곳이고요. 네, 그 왼쪽이죠. 쇼파로 일단 위장을 해놨고요. 네. 쇼파를 걷어낸 뒤에 그 통나무의 외벽을 살짝 뜯기만 하면은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바로 그 현금 8억 원과 그 미국 달러죠. 미국 달러 16만 달러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현금에 대해서 검찰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요. 네. 그 일단은 도주를 하면서 급히 인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출 날짜가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미리 돈을 인출을 해 놓고서 네.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했던가 아닌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유병원 씨가 몸을 숨겼던 별장의 그 비밀의 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비밀의 방은 현금을 넣었던 곳보다 더 작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로 한 2.5, 가로 한 2m 그리고 높이가 한 1.5m 정도라고 하는데 한때 참 뭐 구원파의 사실상 교주 역할을 했었고 또 그 기업의 회장으로 불렸던 사람이 네. 검찰의 추적을 피해서 저 비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의 수사가 아쉬웠다는 대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통나무 같은 경우에 밖에서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네. 안이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병원 씨는 저 좁은 공간에 갇혀서 검찰의 수색 상황, 압수수색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드러난 정황들로 봤을 때는 이미 25일 새벽에 양회정 씨는 별장도 아마 급습 당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네. 도망을 갔고 전주로 가서 거기서 찍혔고 유병원 씨는 저기 있다가 밤에 검찰이 들이닥치니까 저기 숨어 있다가 그렇죠. 검찰이 나가니까 황급히 자기만 남은 상태에서 황급히 아마 뭐 주변 뭐 물건도 변변히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혹시 밖에 아직도 검찰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네. 급박한 상황에서 막 도망간 거죠, 혼자 지금 허겁지겁.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시신과 함께 발견된 그 스쿠알렌과 육포가 있죠. 예. 어제 그 경찰이 또 추가 압수수색을 하면서 다른 그 유병원 씨의 방으로 추정되는 곳을 확인을 해봤더니 예. 그 방에서 스쿠알렌과 육포가 나왔습니다. 저는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육포였는데요. 예. 이 육포를 사실 집에 그렇게 많이 보관해놓고 먹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검찰이 별장에서 나왔던 압수품이라든지 네. 별장에서 나왔던 어떤 그 특이한 물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경찰과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됐다면은 예. 적어도 유병원을 산채로 잡을 수는 없었더라도 죽은 이후에 이렇게 시신 확인 과정에 40일이나 허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온 바로 그 육포와 똑같은 육포가 발견된 네. 것이고 시신에서도 발견된 것이고 스쿠알렌도 똑같은 그 브랜드의 스쿠알렌이 발견이 그렇죠. 된 것인데 그런 기본 정보만 이렇게 공유가 됐었더라도 같은 브랜드 육포 네. 발견되는데 그것만 공유가 됐었더라도 아 이게 유병원일 수 있겠구나라고 상식적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었어야 네. 되는데요. 그리고 일단은 뭐 쫓는 사람 입장에서라면은 네. 그 도망가는 자가 남긴 작은 단서에라도 주목을 해서 생각을 확장을 하고 또 다른 정황 근거를 모아서 그 피의자나 도망자를 쫓아야 되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가정일 겁니다. 그런데 네, 네. 유병원의 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스쿠알렌과 함께 육포라는 흔하지 않은 음식이 나온 건데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놓쳤다는 거는 검찰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뭐 정말 통탄할 노릇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신 그 사진이 유포가 되면서 네.
궁금증도 증폭이 되고 의혹도 또 증폭이 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시신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기자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상태 어떤 것인지. 네, 일단은 뭐 저희도 사실은 이걸 공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두고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요. 예. 일단은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유출이 돼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제 오후부터 급속히 퍼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 이 사진이 도대체 어떻게 유포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추적에 나서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유출 경로에 대해서는 그 조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굉장히 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자이크를 좀 이렇게 강하게 했고요.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이쪽 부분이 머리 부분이고요. 이 유병원의 시신과 함께 번거지가 함께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 번거지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베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는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간 상태고요. 네. 그리고 그때 또 주목할 만한 것이 이쪽 가슴 부분에 보면은 옷을 좀 말아서 위로 벗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그 이제 신발이 발견이 됐는데 신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발 옆에 한 짝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짝 같은 경우에는 왼쪽 발 밑에 이쪽 부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정확히 그 신발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발 옆에 나란히 같은 비슷한 모양이 있기 때문에 신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이 가지런히 처음에는 놓여 있었다고 네. 발표가 됐었는데 가지런히 놓여 있지 않은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네. 그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은 뭐 나름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경찰의 당초 설명과 달랐던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달랐다면은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설명과 사진의 모습이 달라졌냐일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호준석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당초 발표는 신발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라는 설명이었고요. 그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는 설명을 근거로 해서 유병원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많은 추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발 옆에 다소 엇갈려 놓여 있고 한 짝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러니까 오른발 밑에 깔려 있다시피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이 상태로 봤을 때 이것이 뭐 타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자연사냐 이렇게 탈진한 상태에서 넘어지고 뭐 신발도 그 상태에서 이렇게 제대로 정돈이 안 됐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까, 이 기자는?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 의견마다 어느 정도의 근거는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타살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 신발 같은 경우에 저렇게 어지럽게 높여져 있을 가능성이 조금 적다. 그리고 이 발견된 시신 근처를 보시면은 풀들이 굉장히 이렇게 눕혀져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주변에 풀까지 단장을 하고서 목숨을 끊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만약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굉장히 쫓기는 몸이었기 때문에 쫓기는 상황에서 오히려 눈에 더 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측에서는 타살설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사진을 봤을 때 전체적인 제 첫 인상은 왠지 위에서 아랫부분으로 끌어내린 것 같다라는 인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좀 깔린 거 아닌가. 그리고 옷의 주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좀 잡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법의학자분 몇 분에게도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 분석을 부탁드렸는데 대체적인 시각은 사진만으로는 자살설과 타살설을 구분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자연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있는 몸, 그리고 베개처럼 번거지를 베고 있고 또 주위에 풀이 시신의 부패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같이 썩어 들어갔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자연사나 자살설에 가깝다고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자연사라는 것은 이제 탈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기력이 다해서 목숨이 끊어졌을 가능성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만수 기자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